안녕하세요. 비폭력대화 MBC 시리즈 11회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루기 어려운 감정,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 분노. 선생님, 분노 그거 나쁜 감정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노는 우리에게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분노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는가.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면 분노를 친구처럼 활용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실 거예요. 와, 분노를 친구처럼요? 와, 이게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분노가 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무엇이 있을까요? 네, 분노는 실제로 2차 감정이에요. 그 말은 다른 감정이나 욕구가 위협받았을 때 나타나는 보호 반응인 거죠. 분노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위협받았어 라고 말하는 신호예요. 예로 공정함이나 그런 것들이 훼손되었을 때 존중받지 못했거나 자유가 제한되거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뜻인 거죠. 예. 선생님, 그러면은 그 외에 도 다른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어,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해받고 싶은데 오해받거나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했다고 느껴지거나 사랑받고 싶은데 거부당했을 때 분노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개인적 공간이 침해받거나 했을 때도 내 에너지를 빼앗겼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 분노 자체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시죠?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분노는 화내지 마 라고 억압하는 것은 화재 경보를 끄는 것과 같아요. 경보기가 문제가 아니라 화재가 문제인 것처럼요. 분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제 생각인데요. 혹시 그러면은 이 분노가 건강한 분노하고 건강하지 않은 분노 이런 것도 있나요? 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분노 자체는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건강한 감정이에요. 그때에는. 그렇지만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건설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어요. 예로 파괴적인 분노는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또 상대를 때리거나 또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화를 꾹꾹 참고 억압하고 또 무시당했는데도 그걸 냉전을 계속하는 그런 아주 음, 안타까운 수동 공격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로 들어가기도 하죠. 예. 파괴적인 분노 표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 건설적인 분노 이건 뭘 말하나요? 예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인식.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화가 났을까라고 원인을 찾는 게 또 탐색이 되는 거죠. 그게 건설적인 분노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나는 지금 화가 나. 왜냐하면 무시당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야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분노라는 것도 이 어떤 그 단계가 있나요? 그렇죠. 분노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트리거예요. 트리거라는 거는
이것만 건드리면 내가 발작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다고 치면 그 또 다음 두 번째로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분노가 결정돼요. 같은 상황에서도 해석에 따라 분노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체 반응이에요. 심장 박동이 증가하거나 근육이 긴장되거나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음, 제 생각에 네 번째 단계 선택권이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자동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화가 날 때는 이 감정 때문에 생각을 한다는 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이 욕구를 어떻게 찾아내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분노 순간에는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요. 우리 네 단계로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무조건 스탑이에요. 일시 정지라는 뜻이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멈춰 보세요. 우리 빅터 플랑클 박사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말했어요. 6초만 참아도 살인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 10회 정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황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객관화해서 파악해야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라는 거는 해석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중에 휴대폰을 봤어 라는 관찰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뭔가요? 근데 세 번째는 감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분노가 났을까? 분노 말고 또 다른 감정은 뭐가 있지? 라고 살펴보는 거죠. 화난 거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이나 불안함, 그리고 실망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감정들과 연결된 욕구를 탐색하는 거예요. 예. 혹시 선생님 실제 사례를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쉽지 않죠. 네, 사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럼요. 학교에 예로 지각하는 자녀가 있는데 엄마가 화가 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왜 화가 날까? 음, 나는 규칙, 성실,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구나라고요. 그 밖에 또 돌봄과 상호 존중도 들어있겠죠. 예. 하나만 좀 더 부탁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밥을 안 먹은 때가 있었는데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 엄마는 왜 화가 나죠? 어, 왜 내가 화가 날까? 내 말을 무시받는 것 같을까? 내 말을 안 듣는 걸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아, 나는 아이의 성장과 아이가 자기 돌봄을 잘하는 게 중요하구나. 나는 아이를 돌보고 싶구나. 이렇게요. 그 밖에도 또 아이가 어, 식사 습관도 배우고, 그리고 협력도 하고, 함께하는 상호성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잘 배워서 또 아이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잘 챙겨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기 배우자가 집안일을 안 해요. 그럴 때는 속상하잖아요. 근데 왜 속상한지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만 일하니까 억울해. 혼자서 다 하는 기분이라서 외로워.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공평함일 수도 있고, 잘 분담해서 상호성, 파트너십을 이루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해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그쵸?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듣고 싶을 거예요. 또 소중히 여겨지는, 또 가까운 그런 관계인 거, 친밀한 관계를 또 이루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 욕구를 찾게 된다면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욕구를 찾고 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 어, 아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또 늦었네. 시간 개념이 없어. 너무 이기적이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대신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그죠?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 30분이나 늦었네.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 그리고 존중받고 싶어.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 맞춰서 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다른 예도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커플이 설거지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설거지 안 했네. 맨날 나만 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설거지가 그대로 있어서 내가 좀 속상해. 답답해. 이렇게.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나는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쉽지 않겠지만 한번 상대에게 물어봐 보세요. 어,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욕구 중심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아요.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이 건설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분노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큰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공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 라고 할 경우, 왜냐하면 나는 존중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에게 미리 말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자주 나오지만 나는 약속 시간에 30분, 너가 늦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나는 시간 약속과 상호 존중이 나에겐 중요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늦을 것 같으면 미리 하루 전에 아니면 몇 시간 전에라도 연락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또 내 말을 중간에 끊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이렇게 말할 때, 왜냐하면 내 의견이, 너가 잘 들어주는 것이 나에게는 좀 중요해. 소중히 여겨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어. 내 말 듣고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분노를 이렇게 표현할 때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분노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죠? 벌써 버스는 떠났는데 거기 가서 화를 내면 너 왜 이래? 이런 소리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이 너무 격할 때는 잠시
쿨다운 하는 게 중요해요. 잠깐 나갔다 올게. 괜찮겠어? 30분 아니면 1시간 걷고 올게. 라든지, 그렇게 말해보는 거죠. 화장실에 잠깐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듣기가 좋은 상태일 때, 어, 우리 조용한 공간에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말하는, 톤이나 자세도 중요해요. 공격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과 눈높이를 좀 맞추는 것도 마음을 열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언어 선택도 중요하겠죠. 너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I 메시지 중심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또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건 절대 금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구체적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선생님, 그런데 있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걸 다 했는데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땐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건설적 분노 표현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지만 몇 가지 대처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깟일로 화를 내? 라고 하면 이렇게 답하는 거죠.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야. 내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보는 거죠. 또 다른 상황을 더 말씀드려 보자면 너도 그런 적 있잖아 라고 하면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래서 더 서로 조심하자는 거야. 라고 하고 화내지 마. 라고 하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무시하거나 회피를 하면 지금 듣기 어려우면 언제쯤 이야기 다시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해보세요. 예, 그렇다면 혹시 제가 사는 그냥 일상에서 이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죠. 예방 차원에서는 우리는 코핑 스킬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해요.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적절한 운동도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과의 정서적 경계 설정을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음, 예를 들어 작은 불편함도 미리 표현하는 게 좋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 사건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 스탑 기법을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심호흡하고 그리고 내 몸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찬물도 시원한 물도 얼음물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어, 제가 하는 방법인데 한쪽 코를 막고 한쪽 코로 들이쉬고 다른 코로 내뱉고 또 들이쉬고 내뱉는 방법도 아주 급할 때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 욕구를 탐색하고 또 긍정적인 표현을 한번 생각해서 말해보세요. 사후 관리가 이게 많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렇죠. 표현 방식들을 돌아보고 관계 회복을 노력하고 학습한다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어, 그러면 다음번 개선 방법을 계획하는 게 또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분노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돼요. 글로 한번 써보는 거죠. 언제 내가 화가 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어떤 욕구가 나에게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더 중요한 거는 다음에는 어떻게 말할 건지를 한번 기록해 보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요. 연습이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계속하게 되면 점점
더 현명하게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분노에 대해 가졌던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분노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정이다. 억압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에너지 중에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 뒤에는 항상 충족하지 않은 내 욕구가 숨어 있다. 그 욕구를 찾으면 건설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또 분노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연습해야 해요. 그리고 그거는 큰 좋은 기술이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나를 탐색하면서 나아가 보는 거죠. 응원합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회차로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벗어나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들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한번 분노 일기, 일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화가 날 때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고 물어보시면서 써보세요. 네, 다음 주에 네, 뵐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